안녕하세요. 무곡대도 후천개벽 제19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춘산체지가 총 6편 중에 두 번째 편 초당의 봄꿈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당에 높이 누워 일장 춘몽 깊이 들어 한 곳에 다다르니 오선 위기하는구나. 한 노예는 백기 들고 한 노예는 흑기 들고 한 노예는 백기 운소 한 노예는 흑기 운소 취한풍진 일어나니 성산사후 아니련가. 한 노예는 누구신고 주인 노인 분명하다. 주인 노인 체면보소 시절풍류 국본이라 상승상보 결승할 때 양편운수 못하고서 친가 요무 공개할 때 손님 접대할 뿐이네. 수는 점점 높아가고 밤은 점점 깊어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오선위기라는 개념, 다섯 신선이 바둑판을 놓고 4명의 신선이 각각 두 사람씩 짝을 맺고 한 사람이 두고 한 사람은 훈수 쉬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주인이 되는 5번째 신선은 옆에서 구경하면서 그냥 각종 음식 접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선위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지난 시간에 특히 제가 강등상 개벽장 거기서 강좌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그쪽 증선 선생님께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이 오선위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떤 이 시절 우리 대한민국을 가운데 두고 미중일러가 서로 둘러싸면서 패권을 다투는 걸로 시절을 해석하는 걸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수화목금토의 개념을 설명해 준 것이다. 근데 왜 5사람의 신선으로 이걸 표현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인간이 신선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국대도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선화 과정을 동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수화목금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오행의 에너지 기운을 어때 신선의 기운으로, 신령한 기운 운동으로 표현한다. 기운 운동으로 표현할 때 그것을 신선으로 표현해 준다는 거죠. 5명을.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 신선으로 표현한 것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의 신선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신선으로 표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국대도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새로운 기운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새로운 오행으로 운행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전의 기운이 아니라 이전의 기운을 갈무리를 해서 고순도로 만들어서 새로운 오행의 기운을 구성해서 운행을 하게 될 때 새로운 오행의 운동을 표현해 준다.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새로운 오행이 그럼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걸 이치를 설명할 때 하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하도를 보면은 이게 총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10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은 일수를 표현해주는,
일수, 그 다음에 이화, 되는 거죠. 두 개가, 점이 두 개짜리가. 그러니까 이 동그란 두 개니까 이 흑돌, 백돌, 백돌, 흑돌 들어있어. 삼목, 사금이다. 사금. 이렇게 할 때 수화목금이 지금 원래는 이 일수와 이화가 지금 수화화가 싸우고 있는데 이 일수와 사금을 합하면은 수가 5잖아요. 5. 그렇죠. 5. 이게 그러니까 사금이 일수를 지원하는 혼수를 두는 개념이고 삼목과 이화가 또 합하면 5잖아요. 그래서 5가 된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10이란 말이에요. 10, 1, 2, 3, 4 합하면 10이 됩니다. 10. 그래서 이렇게 편을 먹고 서로 이제는 바둑을 두고 있는 거죠. 이런 개념,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생수라고 합니다. 1, 2, 3, 4를 생수는 1, 2, 3, 4, 5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1, 2, 3, 4 수화목금이 이렇게 운행을 안 해서 하면서 생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을 다 하면 이 수화목금이 되면 오토로 귀속이 되는 거죠. 오토로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설명한 거라는 거지. 이게 여기서 오선 위기라고 왜 4명의 신선이 바둑을 다 두고 한 명의 주인 신선한테 바둑판을 두고 갔냐면은 1, 2, 3, 4라는 수화목금이 먼저 오행상의 기운이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틀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판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틀을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걸 표현해 주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1, 2, 3, 4, 5 그리고 5가 들어온 5를 요 10토 여기가 이게 10토란 말이에요. 이 10토가 이 숫자를 다 합하면 10이잖아요. 두 개 합하는 건 5고 그래서 10토가 감싸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이렇게 자궁이란 말이에요. 10토가 감싸 5토를 그러니까 10토가 5토를 포태한단 말이에요. 포태한상이잖아요. 지금 쫙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10토가 5토를 포태해서 태어나게 하면은 그게 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태해서 6화시키는 게 이게 6이야. 그러면 5 더하기 1 하면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6.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 하도적 구조가 이렇게 돼. 이걸 설명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는 7은 뭐예요? 5 더하기 2가 7. 여기는 8은 뭐예요? 5 더하기 3은 8. 여기 9는 5 더하기 4는 9. 그러니까 이 오토를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왜냐면 오토가 수화목금이 만들어진데 오토가 형성이 돼야지 이 오토를 포태해가지고 성수로 그러니까 생하는 거에 이제 성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 7, 8, 9, 10으로 성하는 거지. 이렇게 성수가 생수를 기초로 해서 성수로 만들 때 생수의 운행을 표현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수화목금의 운행을 표현해 준 것이다. 오토까지 가는 과정을 표현해 준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걸 하도적 운행을 설명을 해준 것이 이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에 우리가 처음에는 수화목금토가 생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화목금토가 틀이 잡아야지 이 운동의 틀이 잡아야지 1, 2, 3, 4, 5가 먼저 생수가 틀이 딱 잡혀야지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실제적 그러니까 수화목금토 1, 2, 3, 4, 5는 일종의 홀로그램적 세계라면은 6, 7, 8, 9, 10은 현실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화목금토 홀로그램적 어떤 포지션 구조가 일종의 4가지 상호작용이 안정화되는 그 운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오토까지 마무리돼야지 된다. 그런 거를 여기서 이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적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근데 여기에 이 하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처음에 그 우주가 생성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과정을 이 하도가 사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화목금토가 틀이 딱 잡혔다. 그러면은 1, 2, 3, 4, 5가 생수가 딱 틀이 잡힌 거잖아요. 5선위계가 끝나면은 이렇게 1, 2, 3, 4, 5 수화목금토가 그러면 6, 7, 8, 9, 10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1승 1패 이렇게 팽팽하게 그러니까 5대 5 다 합하면 숫자 10 5와 5 그러니까 5와 5일 때 이게 뭐냐면 이쪽 5는 발산이고 이쪽 5는 수렴이고 이런 식으로 수렴과 발산과 수렴 그러니까 여기는 수렴의 5 여긴 발산의 5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틀이 잡힐 때 팽팽하게 그 틀이 잡힐 때에 이것이 오토로 귀속이 된다. 그러니까 이 바둑판을 결국 바둑판과 바둑돌은 주인 차지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토로 귀속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를 갖다가 5황극이라고 한다고 하는 5황극. 5황극. 자, 그래서 5황극으로 귀속. 그래서 5황극이 이제는 수화목금 1, 2, 3, 4를 가지고 성수를 만든다. 성수, 그러니까 6, 7, 8, 9로 나간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황극까지 갈 때까지라 그 표현해 준 것이다. 자, 그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원촌의 다기운이 태극성이 비쳤구나. 개가 짖고 날이 새니 각자 귀가하는구나. 주인 노인 거동보소 일장 춘몽 깨어보니 상산사오 내외는 저갈 대로 다가고서 바둑판과 바둑돌은 주인 차지되었구나 라고 됐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 운동에서 이 운동이 이 1, 2, 3, 4, 5까지 끝나는 요까지가 언제 끝나는 거냐라는 거를 이제 표현해 준 거죠. 언제 날이 새는 거냐. 이 날이 새는 시점이 날이 새었을 때에 개가 짖고 날이 셀 때가 바로 이 운동이 이 오행이 생하는 1, 2, 3, 4, 5 생수가 틀이 잡는 때가 날이 새는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 준 거냐면 원촌에서 닭이 울었더니 태극성이 비쳤다. 개가 짖고 날이 새니 각자 귀가한다. 이게 원촌에 닭이 울고 개가 짖고 날이 샌다. 여기에 이제는 힌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힌트를 어떻게 풀려면은 자, 요거는 그 구궁도를 기초로 해서 설명을 해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궁도. 이 구궁도를 보면은 구궁도 원촌에 닭이 운다고 하는 것은 먼 촌에서 닭이 운다라고 하니까 닭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닭은 요 사록목성, 요 손개가 닭을 뜻합니다. 닭. 닭이고, 그 다음에 개가 짖는다고 하는 것은 개가 짖는다는 건 요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관계. 여기 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오황토성, 이 오황토성의 5가 바로 이 오토란 말이에요. 오황토성 있잖아요. 오황토성이 수화목금토의 오황극이라고 하는, 이게 오황극이다. 요게 오황극이죠. 오황극.
그래서 오한극이 된 거죠. 지금 오한극이. 딱 이렇게 오한극이, 그러니까 수화목금토가 됐으니까 숫자 5까지 오면 오한극이야. 그러니까 이 오한극이 여기 와 있을 때가 중앙이죠. 정중앙. 이 구궁도상의 정중앙 오항이 성립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상의 이 정중앙에 있는 오한극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수화목금이 포지션을 딱 다 갖춘 거죠. 기본 포지션을 생수로서는 다 갖춘 거야. 이해가 되시죠? 수화, 목금 4개의 포지션도 다 갖췄고 기본 틀을 갖춘 겁니다. 그러면 모든 숫자를 합하면 또 여기 생수를 합하면 10이니까 10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 무국과 5 황극이 이 틀이 딱 잡힌 거죠. 딱 잡힌 상태에서 원촌에 닭이 울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닭이 울었는데 태극성이 비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극성이 비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생수가 기초가 딱 끝나면은 5를 신무국이 포태를 하게 됩니다. 신무국이 이것을 자궁에 이제 넣는 거죠. 이게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닫아 놓은 거는 뭐냐면은 이건 자궁에다가 넣은 거예요. 신무국이라는 자궁에 5황극을 놓고 물질화시키는 형상으로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성수란 말이야. 성수. 그러면 여기가 6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5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그럼 여기가 5잖아요. 5면은 요거를 갖다가 10무국이 포태를 해가지고 무국이 포태를 해서 5황극을 6화를 시킬 때에 이게 6화란 말이에요. 6화를 시킬 때에 5 더하기 1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5 더하기 1. 그러니까 할 때에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6이라고 하는 것은 6은 5 더하기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이 1태극이잖아요. 1이라고 하는 것은 1태극을 뜻해. 1태극. 그렇죠. 1태극을 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황극을 기초로 5황극에다가 1태극을 합하면은 그게 합할 때에 그것이 그 육화된다고 하는 거죠. 육화된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5황극에다가 일수 태극 일수를 합하면은 6개수, 그러니까 그 몸에 있는 물이 형성이 되면서 육체가 형성이 된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태극성이 비춘다고 하는 것은 이 육수가 발동할 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이 육수가 발동될 때가 바로 닭이 울 때, 원촌에서 닭이 우니까 그 지점은 바로 여기 그 사지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이 오토란 말이에요. 오토. 이게 오황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황극은 바로 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용. 그러니까 오황극이 이게 용이다. 진은 뭐예요? 자축인묘 진 할 때 이 진은 용이잖아요. 용. 오황극이 용에 해당되고 여기다가 플러스 1하면 육사는 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육사. 1태극이 들어오면은 1태극성. 1태극. 오황극 더하기 1. 이거는 사죠. 사. 뱀.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여기서 그 용과 뱀, 진사지간에서 이 태극성이 비쳤다고 하는 것은 요 일수가 들어온다. 요게 태극이잖아요. 태극. 그러니까 우리가 무국은 10수고, 무국이라고 하는 건 10이고, 태극은 1이고,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이게 기본이니까. 황극은 5예요. 그래서 우리가 5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수화목금이라는 그거를 운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 이 오황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지지로 표현될 때에 오황극을 지지로 표현될 때 용으로 표현된다. 그 다음에 오황극으로 표현될 때는 또 오술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오황극이야. 오술도.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 5고 발산하는 몸으로 나가는 5고 여기는 이 오술은 마이너스 5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인데 여기는 용이 아니라 호랑이. 호따예요. 용호.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용에서 이렇게 뱀으로 나갈 때 이게 뱀으로 들어갈 때 요 공간 요게 지금 닭이 울었다고 하니까 닭이 울었을 때 태극성이 비춘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한극이라고 하는 것이 됐고 오한극에서 이제 육화시키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는구나. 근데 아직 온 거는 아니고 원촌이라고 그랬으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극성이 비춰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는 그것이 여기로 이제는 가게 되면 여기서 육화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거죠. 아직 멀리 있다고 하는 거죠. 미래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볼 때에 개가 짖는다고 하는 건 여기서 개가 짖는 거죠. 여기서 개가 짖는다. 여기서 개가 짖을 때 요 간토도 이것도 토예요. 양토. 이것도 오토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오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수화목금토는 다 된 거야. 그런데 태극성이 비칠 때는 요때라는 거죠. 그렇죠. 태극성이 비칠 때는 이때인데 요게 오간토니까 기본적으로는 오선 위기 그게 틀이 딱 잡힌 거예요. 수화목금토가. 요게 그래서 요게 바로 오한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순시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지지로 볼 때와 괴로 볼 때를 잘 구분하셔야 된단 말이야. 지지는 현실적으로 드러날 때, 이것은 내재적으로 드러날 때. 괴라고 하는 건 상이니까 아직까지 내재적으로 있을 때를 표현해 준 거고, 잠재적인 상, 이것은 현실적으로 드러난 상. 이렇게 보면 지지는 현실적으로 드러났다. 근데 이때 오토가 이미 개가 사실 오토를 뜻하는 거란 말이야. 오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로 들어간 개가 오술토가 개잖아요. 플러스 5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간 게 여기 올라온 거다. 이 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요 개. 그래서 여기서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토, 양 오토다. 토는 음과 양이 있으니까 음토는 곤개고, 그래서 토성이잖아. 토성. 여기는 양토니까 하얗게 올라오는 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요게 바로 여러분 몸속에서 나오는 간동을 표현할 때 요거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도상에서 이렇게 이 오를 12포트했다고 할 때 이 오라고 하는 것은 요거라고 하는 거죠. 요거. 자, 이런 개념이다. 그렇게 돼 개가 짖었다. 여기서 개가 짖는 거죠. 근데 여기 표현이 날이 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간토가 올라올 때가 자축 인이니까 인이 새벽 3시에서 5시잖아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니까 이게 새벽이잖아요. 인시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그러니까 날이 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새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각자기가 하는구나라는 건 뭐예요? 수화목금토라고 하는 것이 다 조성이 돼가지고 오토로 다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오토로 다 들어간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이때가 바로 그러니까 여기 하도상에서 수, 화, 목, 금의 기운이 다 토로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는 본격적인 성수 작업을 하게 되게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화목금 토의 포지션을 다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 천지개벽할 때. 그럴 때 기본 토대를 구축한 거예요, 이게. 오행의 토대를 구축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인 노인 거동을 봐라. 주인 노인이 결국 뭐예요? 오한극이죠. 오한극의 노인을 보소. 일장춘몽 깨어보니, 자, 그러니까 새벽이 왔으니까 깼단 말이야. 깨니까, 상산사오 내온 노인은 저갈 대로 다 갔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내용과 같죠. 그렇죠. 각자기가 했다. 각자가 어디로 간 거예요? 오토로 들어간 거죠. 중앙으로 다 들어가서 합해진 겁니다. 할 때 바둑판과 바둑돌은 주인 차지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이 판을 일단 뭐예요? 판을 확실하게 구축해 놓은 거죠. 바둑판과 바둑돌을 확실하게 판을 그러니까 이 생수로서 성수가 진행되기 위한 기본 판을 다 구축하는 거예요. 요 생수로. 이해가 되시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지자의 단주로서 바둑판을 받을 적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이제는 이겁니다. 후천운수 열렸으니 해원시대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정령본부 일환이 그 이치를 뉘할 소냐. 5만년의 운수로서 그 안이 장할 시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좀 손을 봤습니다. 자, 요지자. 그러니까 이 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뇨라는 인간인데 당뇨가 요지자라고 하는 것은 요지자 요임금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요임금의 아들. 요임금의 아들 이런 뜻이잖아요. 요임금의 아들 단주가 있는데 그 단주가 바둑판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요임금이란 표현이 그럼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죠. 요라고 하는 것은 요임금이라고 하는 여기서 요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위에 토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언덕을 뜻하는 거예요. 언덕. 솟아오르는 언덕을 뜻하는 거니까 이게 그 양토를 뜻하는 거죠. 양토. 그러니까 이게 요임금의 그 양토, 올라온 토란 말이야. 땅 위로 올라온 산, 언덕, 산을 표현해 준 거예요. 여기 산, 제방 같은 걸 표현해 준 거고, 위에 토가 3개가 있어. 이 표현은 뭐겠습니까? 방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건 10토고, 이건 5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토가 3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5와 5. 그러니까 이거를 15수가 있는 거잖아요. 15수. 사실은 우리가 무국이 환극을 포태하고 있는 상은 15종공 상태다라고 15종공. 이걸 15종공이라고 합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궁의 구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궁의 구멍에서 다시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몸을 가지고 솟아오를 때 15종공 상태인데, 이 15종공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3호 15잖아요. 3호 15. 15. 3호 15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천왕, 지황, 천왕 5, 지황 5, 인왕 5라는 거예요. 개념상.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검은 점 5개는 천왕, 아래에 있는 검은 점 5개는 지황, 안에 있는 거는 인왕을 뜻한다는 거죠. 천왕, 진왕, 인왕. 그래서 천지가 어때요? 사람을 포태해가지고 그 사람을 포태한 거잖아요. 천지 안에 천지의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몸으로 구성해서 태어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15종공 상태다라고 하네. 이렇게 할 때에 이 5니까 오토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 요자 자체의 그 한자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요자가 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천왕, 지왕을 뜻하는 거겠죠. 천왕과 지왕이 인황을 육화시켜낸다. 이 오왕극이 인왕이니까 이 인왕을 육화시켜낼 때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산이 뿔록 솟아올랐다는 건 양토를 뜻하니까 요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임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주인데, 바로 요임금은 뭐야? 이 천왕과 지향으로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그 존재가 요임금이니까, 이 단주는 뭐예요? 그 요임금이 포태에서 태어나게 하는 요 오황극이 단주란 말이, 이 오황극이 단주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단이란 말이에요. 단전호흡할 때 이게 단이라는 얘기는, 단은
불굴단자는 뭐예요? 단전, 이게 단이 단전호흡 할 때 단이잖아요. 단전호흡 이렇게 할 때 단전호흡. 그럼 이 단을 그럼 어디에 있는 단이냐 그러면은 이 단을 여러분의 가슴 차크라에 있는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요임금인데 15종공이 어디서 들어오냐면 이게 여기가 15종공이 여기 가슴 차크라가 15종공 상태는 종공 상태가 되니까 15종공이 가동되고 있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요임금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단주는 여기서 생성돼 올라오는 게 이제 단주죠. 이렇게 단주가 여기서 생성된다 이런 얘기다. 그렇죠. 이 단주가. 그러니까 이게 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성되는 이 단주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단, 이게 이게 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주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은 단주. 왜 단주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이 지금 첫 번째 하단전 하단전 아래쪽에 회음부에서 단이 생성이 되면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여기 가슴으로 들어오는데 이때를 자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단.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단이다라고 하는, 아들로 나오는 단이다. 이때를 자단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되는 단,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지금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이 동그란 단 안에 있단 말이에요. 둥그런 단 안 속에 있으니. 이렇게. 단이라고 하는 건 동그란 하나의 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동그란 알 속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걸 자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요게 단주라는 거죠. 동그란 알 속에 있는 요 존재가 있는데, 요 존재가 바로 자단이고, 그러니까 요게 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보면은, 우리가 내경도 보면은 여기 애가 하나가 있어요. 애가. 요게 이제 여러분 자신의 몸인데, 이게 애가 요게 단주야. 단주입니다. 이게. 이 애를 가리켜서 단주라고 부른 거예요. 단주. 근데 여기서 이제 각석아동으로 표현되어 있죠. 각석아동이 바로 단주입니다. 자, 석이라는 건 뭐 돌이잖아요. 지금 바둑돌이잖아. 바둑돌. 그래서 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여기서 바둑돌 얘기를 자꾸 하냐면, 바둑돌 얘기가 나오죠. 계속 바둑돌을 가지고 백기, 흑기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는 돌이기 때문에, 돌에다가 새긴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몸이 돌에 새긴 돌들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요 아이가. 그래서 요게 바로 새겨진 돌로 되는 아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요게 바둑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각석아동이 단주다. 그런데 왜 주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붉은 주자, 이 아이를 가리켜서, 이 아이를 선도의 이치로 볼 땐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있을 때 여기 불 속에 있단 말이에요. 활활 타는 불 속에 있으니까 요 아이를 가리켜서 부르는 말을 각석아동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적자라고 부르요. 적자. 붉을 적자 써가지고 적자. 왜냐면 활활 타는 한마디로 불 속에 있는 아이니까 적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자니까 지금 이 붉을 적자 대신에 뭘 쓴 겁니까? 붉을 주자를 쓴 거죠. 붉을 주. 그러니까 이 주자, 단주라고 하는 거는 주자입니다. 주자. 붉을 주. 단주. 그러니까 단주라는 거는 여기 주자는 붉은 단이라는 거죠. 단이 붉다. 그러니까 불타는 단이에요. 그러니까 불타는 알 속에 있는 그 아이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단이다. 그런 얘기, 요지자의 단주로서.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요지자의 단주라는 거는 상징적인 개념이라는 건지 알 수 있어. 아, 요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15 종공상에 들어오는 신무국이 5환극을 포태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육화시킬 때에 육화되기 전에 그 단주, 그러니까 붉은 단 속에 그 동그란 붉은 단 속에 그 아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가리켜서 단주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선도에선 적자라고도 얘기하고, 그것을 또 각석 아동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돌로 된 아이니까 이렇게 바둑돌 개념으로 이렇게 이치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이다라고 하는 게 쭉 일관되게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럼 이 아이가 그 바둑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그 50토, 바둑판은 뭐, 바둑판은 지금 판이라고 하는 거는 토잖아요. 토. 그러니까 5토와 10토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5토와 10토에, 그러니까 10토 안에 5토가 포태되어 있다. 15 종공 상태다라는 표현이 바둑판을 받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정산 선생이 이제는 단주 수명 하면은, 그 단주 수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주 수명. 그러면 이제 우리 몸속에서 포태된 이 아이, 적자, 단주, 이 각석 아동이 단주인데, 단주가 수명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단주 수명 한다는 거는 목숨을 받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단주가 몸을 얻어서, 그래서 생명체로 태어난다. 이런 뜻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단주 수명이라는 것은 단주가 몸을 얻어서 생명체로 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신선의 아이로 태어난다. 이게 바로 단주 수명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신선의 아이가 태어난다. 사람 몸속에 태어난 몸속에 이렇게 그 신선의 아이로 태어날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목숨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받는, 가령 선천세계에만 있으면은 일종의 거기는 꿈의 세계고, 그렇잖아요. 잠자는 세계, 마음의 세계일 뿐이지 현실 세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 세계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명을 받을 때, 생명체가 됐을 때 나오는 건데, 생명체는 구체적인 물질 형상화가 돼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포태가 돼가지고 육체를 얻었을 때 나오는 거니까, 그것을 단주수명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증산 선생이 단주해원, 단주수명이라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 운수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존재가 이 몸 안에 있을 때는 선천이지만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선천이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자궁 밖으로 나와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계가 후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천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아이가 먼저 생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차크라까지는 이 아이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1, 2, 3, 4번 차크라에 와서야 이 단주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천지인신 해가지고 신까지 도달한 신으로 된 아이가, 이 과정을 거쳐서 신으로 된 아이, 이 신으로 된 아이가 이 형상이 여기에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틀을 잡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네 번째 차크라, 가슴 차크라, 심장 차크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단전을. 그 심장의 신성한 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난 거는 아니지만은, 이때 시작한다. 이게 15 종공이 끝나고 15 종공된 상태 이후에 21수로, 여기서부터 뭐냐면 21수로 알을 품는 과정이 진행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와 21수를 합해가지고 36이라고 하는 겁니다. 36. 그 숫자로. 그러니까 여기 1번부터 6번 차크라까지 다 해서 나오는 전수가 36수가 되는데, 21수는
닭이 달걀을 품어가지고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깨고 나오는 게 21일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가슴부터 머리 밖으로 나올 때까지가 21일 걸려. 그럼 20일수로 표현해. 그러면 여기서 밑에부터 여기까지는 15전공,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0일. 그러면은 15 더하기 21, 36수로 이게 규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21수로 알을 품는 거니까 알을 품는 과정이 여기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뭐야? 이 알을 품는다고 하는 건 이 존재가 날개를 달린 새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슴 차크라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은 새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요 가슴 차크라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안이 된 거지. 그래서 새의 알이 된 거니까 새의 알이 우리가 요때까지는 뱀의 알이고 15종공까지는 뱀의 알, 요 이후로는 새의 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새의 알이 됐다.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이 새의 알이다라고 하래. 새의 알이 됐고 요 전까지는 뱀의 알이야. 요 위기는 새의 알이야. 그러니까 새의 알로 됐어. 새의 알을 닭이 품어서 병아리로 만들어서 태어나요. 알을 깨고 나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종공은 뱀알이고 뱀알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단위 그 다음에 요 21수까지 20일은 그 새의 알로서 품어가지고 새가 깨어나게 하는 거니까 우리 이 새를 뭐라고도 그러요. 우리가 주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작. 그래서 단주이기도 하는 거죠. 주작. 우리가 주작. 이 봉황을 주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작. 봉황닭을 주작이라고 하니까 이때 단주, 주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 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주작, 새가 되는 새가 되는 존재다.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단주의 주라고 하는 것이.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이제 후천 시대가 후천 운수가 이제 열리는 거죠. 왜냐면 이 아이가 이제 본격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아이는 하늘의 존재, 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땅의 존재인 뱀, 하늘의 존재는 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존재에 벗어나서 새의 존재로 변한 거잖아요. 변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후천 운수가 이제 본격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요? 아래 세 개, 위에 세 개가 있잖아요. 아래는 선천이 강하고 위에는 뭐요? 후천이 강하단 말이에요. 끌어올리는 힘이 강하고 여기는 잡아당기는 힘이 강한. 여기는 자꾸 이것을 잡아 끌려고 하고 여기는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후천 운수가 이때부터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아니 태어난 게 아니고 이 몸에 그 형상이 드러났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해원시대 기다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해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후천 운수가 열린 거잖아요. 후천 운수가 열렸으니까 후천이 완전히 도달을 해야지 해원이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 이 해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해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던 세계는 신선의 세계가 아니고 인간의 세계였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세계는 완전히 어그러지고 빠그러져 가지고 죄악과 카르마가 온 세계를 덮고 있어서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 아니야, 한마디로 이 세계가. 그러니까 그 누구도 다 원함과 고통이 있단 말이야, 모든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갖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이 세계 구조 자체가 일종의 카르마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는 고통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고해의 바다 속에 다 빠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원한과 고통,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다. 뭐 돈이 수천억이 있건 수만조가 있건 그건 상관이 없어. 인간으로 존재하는 자체가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벗어날 수 없는 한마디로 노예적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대통령 되고 뭐 돈이 뭐 수천조가 있어가지고 뭐 자기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도 어차피 다 죽고 다 인간으로서 한계 속에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잘 살았다고 해서 뭐 가가 잘 산 것도 미네. 이 세계에 뭐 어떻게 해서 뭐 자기가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다 고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함과 고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뭐로 가능한 거냐면 오로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신이 되는 길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게 우리 선조들이. 그때가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원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이 카르마적인 세계 구조를 격파하고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신선들이 사는 세계가 돼야지 해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려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령분부 이러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분부를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령분부가 이러하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해놨다. 명령 체계 구조가 원래 인간이 신선이 되게 그렇게 원래 틀을 잡아놨고 그렇게 세계가 돌아가도록 모든 산천산하 모든 있는 신계를 신명계와 모든 인간계의 모든 운행을 그렇게 물질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도달하도록 명령들이 다 내려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분부를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선세계를 만드는 것은 우주의 본체인 우리가 그런 걸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이 지금 분부를 그렇게 내려놨다. 하나님의 지시 명령으로 이 세계가 뭐야? 신선 세계가 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이 신선 세계로 가는 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거기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각자의 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치를 누가 쏘냐라는 이게 이치를 누가 이제 이렇게 하늘이 정해놨는데 그렇게 하늘이 정해놨다는 거야. 그렇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해원되는 건 하늘이 정해놓은 거야. 여러분이 신선이 되는 것도 하늘이 정해놓은 거야. 여러분이 되기 싫어도 돼야 돼. 근데 되기 싫으면 끝까지 되기 싫으면 할 수 없지 뭐 그냥 다 영혼까지 다 분쇄를 해가지고 다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싫다는데 뭐 어떻게 평안감사도 제 싫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하면은 할 수 있는 거고 가는 거고 원하지 않으시면 그거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이지. 이치가 그런 거지. 5만 년의 운수세 그 안이 장할세 이 5만 년이라는 게 뭐예요? 오왕극의 5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오왕극이잖아. 이 오왕극 이렇게 새로 태어난 이거 그래서 이쪽 오왕을 우리가 그러니까 상이자라고 하고 이쪽 마이너스 5를 하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자가 상이자로 변했기 때문에 이 오왕극의 기초에서 만물이 생성이 되니까 그걸 5만 년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이 5만 년을 시간으로 개념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새롭게 생성된 그 새롭게 생성된 인오왕, 이 우주의 주인이 오왕극인데, 우주의 주인 오왕극의 바탕에서, 만물이 생성된다고 하는, 만물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5만 년이라고 하는 거, 5만 년. 그렇게 된 무한한 그 시간을 5만 년이라고 한 거예요. 딱 5만 년이다 그 시간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오왕극이라는 그 존재를 토대로 해서 이 세계가 투영이 돼가지고 다시 재구성이 돼가지고 개벽이 돼가지고 이게 되는 거니까 이 존재에 의해서 이렇게 구축되는 이 세계의 시공간적 구조 시간으로 볼 때 그걸 5만 년이다 이렇게 한 거죠. 이 오왕극을 통해서 만들어진 만물의 세계가 그게 5만 년이 그 무한한 세계가 5만 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 자꾸 이걸 뭐 소강절에 뭐 그거 해가지고 뭐 12만 9,600년에 뭐 폐물기는 어쩌고 뭐 개물기는 어때가지고 뭐 전반 5만 년 후반 5만 년 이렇게 자꾸 자르는 이거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무한한 시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한성 무한한 시간 영원한 봄. 그게 5만. 이게 오왕극에 기초한 만물의 세계. 여러분의 상이자 5만 년의 오왕극에 기초한 만물의 세계가 형성이 돼서 돌아가게 된다. 그때 그것을 그 만물의 세계가 돌아가는 그 시간 개념을 년으로 딱 갖다 붙여가지고 5만 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안이 장할시고. 자, 오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주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 단주가 뭐 자기가 왕위를 못 받아가지고 원한이 생겨가지고 막 그건 다 헛소리가, 그거 다 헛소리야. 그런 거는. 그런 개념, 그거, 아니, 허유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왕이 물려준다고 해도 자기가 못 들을 소리 들었다고 그냥.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대통령, 저보고 대통령 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 피곤하게 왜 그런 짓 하고 있냐. 너나 해. 억만금을 줘도 하기 싫다고. 그거 고통밖에 더 있어,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왕위를 못 받아가지고, 뭐, 원한을 품는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해석은 아닌 해석이에요. 제가 오늘 한 해석이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